네,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또 필드에서 라이딩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제가 7주차 리커버리 섹션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커버리 섹션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낮은 강도로만 라이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강도로 라이딩을 해야 될 섹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기어를 올려서 라이딩을 진행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계속 필드에서 라이딩을 진행했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로라에서 계속 진행을 하다가 필드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들도 좀 존재했었고, 그리고 확실히 필드를 타야지 자전거가 재밌다 라는 부분들도 좀 느껴졌었기 때문에 계속 필드를 이용해서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가짐 같은 경우는 1시간 논스톱 지속주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파워가 나오고 어느 정도 페이스가 유지가 되는지를 관찰을 해보자 라는 목표를 가지고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2 지속주 훈련보다는 좀 더 높게 라이딩 페이스를 이어갔고, 그리고 필드 라이딩에 1시간 지속주를 진행을 한 지가 정말 오랜만이기 때문에 적정의 페이스를 계속 관찰하면서 라이딩을 이어갔었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필드 라이딩이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페이스로 여유 없이 라이딩을 진행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부상이나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적정의 페이스, 그래도 여유를 둔 상태에서 1시간 정도 지속주를 오늘 하루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볼륨 같은 경우는 한 45분 정도에서는 노멀라이즈 파워가 한 342와트 정도, 그리고 총 1시간 정도에 대한 볼륨은 한 334와트 정도 페이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박 같은 경우는 한 167 정도 유지됐던 페이스였습니다. 낮은 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1시간 정도 최대한 몰아붙이게 된다면 평균 심박이 한 175 이상도 봤었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높은 페이스를 더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좀 마음가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동안 그래도 350에서 360와트, 그리고 40분 내외 정도에서는 370와트도 한번 목표를 삼고 필드 적응을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가짐도 이번 라이딩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가지게 되었던 긍정적인 하루였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1시간 논스톱 지속주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3주 전에 제가 한 160 정도의 심박을 가지고 존3 1시간 지속주를 진행했던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데이터보다는 좀 더 높여서 오늘은 좀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라이딩을 이어갔었고, 그리고 초반부에는 내 몸 상태가 어떤지를 관찰하면서 라이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느꼈던 페이스 강도는 확실히 지금 휴식주이다 보니까 초반부부터 다리나 심박 같은 경우는 많이 안정화가 되는 게 보였는데, 그런데 허리가 정말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큰일 났다. 초반부터 허리가 아프면은 1시간 지속주를 하는데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좀 마음이 들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포지션을 에어로 포지션으로 가져가지 않고 편안한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이어가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초반부 페이스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박이나 파워적인 부분들은 초반부 페이스에서 10분 정도 페이스에서 노멀라이즈 파워가 한 360와트 내외, 그리고 평균 심박이 한 160대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포지셔닝만 좀 신경 써서 라이딩을 이어가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초반부에는 페이스를 연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제가 로라를 이용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라이딩을 이어갔었고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필드 라이딩이 아직까지는 적응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적응들이 빨리빨리 일어나는 것 같고, 계속 필드 라이딩도 적응을 지금처럼 계속하면서 긍정적인 지표들을 계속적으로 희망적으로 관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지는 한 주였습니다. 초반부 한 350와트 내외 정도를 유지하면서 적정의 페이스를 관찰하면서 라이딩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런데 이 심박계가 조금 오류가 이번에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160대에서 유지됐던 이 심박이 갑자기 심박이 뛰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심박이 뛰어지면서 막 180 이상
막 이렇게 관찰되는 이런 수치들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한두 구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박계가 조금 오류를 작용을 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질 않아 가지고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게 생각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심박은 계속 올라가는, 심박계 또한 좀 수명을 다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가지고 또 지출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달리고 달려서 세지 방면까지 한 350W 내외 정도를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중후반부 심박은 계속적으로 160대 중반 정도를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안정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160대에서 한 노멀라이즈 파워가 한 340W 내외 정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라이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메인 어필, 송장고개라고 하는 메인 어필이 나타나고 있는데, 송장고개는 한번 열심히 올라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오르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송장고개 초입 구간에서 갑자기 변속 트러블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툭 하면서 끊기더니 갑자기 드르르르 소리가 나면서 기어 변속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여기에서 멈춰야 되나? 라는 좀 고민을 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1시간 지속주는 진행을 해보자, 마무리 짓고 확인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계속 라이딩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르르르 소리도 나고 변속도 좀 잘 안 되는 상태여가지고 송장고개 같은 경우는 적정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이딩 끝나고 확인을 해보니 디트레일러 풀리는 사태가 벌어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자전거가 훼손될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는데, 다음번에는 좀 이런 오류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훈련도 훈련이지만 정차해서 정비하고 다시 훈련을 마무리 짓든 다시 이어가든 라는 그 행동 패턴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훈련도 훈련이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라이딩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느끼는 하루였습니다. 그렇게 달리고 달려서 송장고개도 차분하게 넘어가게 되었고, 그래서 송장고개도 너무 높은 심박을 관찰하진 않았고 한 170 후반에서 180 정도를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이렇게 이어가고 마무리로 장흥댐 휴게소 다운힐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적정의 페이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논스톱 1시간 지속주이고,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한 50분 가까이 라이딩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운힐을 넘는 중에 여기에서 차량 정체 구간이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터널이 좀 어둡기 때문에 차량 정체 구간이 정확하게 보이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하게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시야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들이 마주하게 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훈련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시야 그리고 이런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라이딩을 이어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라이딩을 이어갔는데, 근데 풀리가 이탈하면서 아우터가 풀아우터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단으로 놓고 라이딩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케이던스를 100 이상으로 놓고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파워가 나오질 않는 상태에서 라이딩을 계속 이어나가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필드 라이딩 같은 경우는 항상 돌발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급정차되는 구간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해 주시고 라이딩을 이어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라이딩을 이어나가고 있었고, 그리고 후반부이기 때문에 좀 더 에어로 포지셔닝을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계속 필드 라이딩을 적응하면서 단계들을 밟아 나가겠지만 지금 가장 로라와 필드의 큰 차이점은 포지셔닝에 대한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라만 타다 보니까 계속 포지셔닝이 좀 세워지고, 그리고 편안한 포지셔닝을 유지하는 이런 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에어로 포지셔닝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좀 익숙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파워가 로라랑 비슷해지고, 그리고 필드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 에어로 포지셔닝도 유지하면서 적정히 파워를 에어로 포지셔닝에서도 낼 수 있게끔 다시 컨디셔닝을 또 끌어올리는 단계적인 부분들도 이제 수행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가짐도 먹어지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에어로 포지셔닝도 유지하고 적정의 페이스, 그리고 너무 높은 페이스는 아니죠. 심박이 한 170도 되진 않기 때문에 너무 높은 페이스를 유지하진 않고 라이딩을 이렇게 차분하게 마무리 짓는 하루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1시간 정도 논스톱 라이딩을 진행을 했고, 그리고 논스톱 라이딩을 진행을 한 후에 제가 느끼게 된 부분들, 소감들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오버 트레이닝으로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심리적으로도 압박이 많이 되면서 훈련을 진행을 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뭐 하려고 이렇게 자전거 타는지, 그리고 정말 자전거도 정말 타기 싫은 하루하루가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한 주였는데, 이렇게 휴식주를 거치면서 어느 정도 여유도 생기고 그리고 회복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마음가짐이 다시 재정립되는 한 주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휴식주를 취하면서 확실히 몸에 대한 데미지가 많이 이루어져 있구나 라는 부분들이 느껴지는 게, 부정이 우선은 좀 극심하게 왔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한 4kg에서 5kg 정도 또 콘톤 점프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평상시에는 오히려 훈련을 할 때보다 컨디션이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사태들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휴식주에서는 좀 무리하지 않고 라이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회복되는 절차들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오늘 라이딩을 진행했던 데이터들을 관찰한 결과 긍정적으로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긍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인 훈련을 진행을 할 때는 계속 의무감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계속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수행해야지, 이런 의무감, 그게 이제 계속 압박감으로 어느 정도 다가오면서 스트레스가 좀 쌓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휴식주를 거치다 보니까 이런 의무감은 조금 사그라들고 자전거를 타고 싶다라는 의욕들이 다시 회복되는 느낌들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훈련주 때 느꼈던 하체에 대한 근육통, 그리고 허리에 대한 근육통,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고, 그런데 오늘 라이딩을 진행하니까 허리 쪽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 회복되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퍼포먼스적 부분들도 어느 정도 방어되는 부분들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휴식주를 잘 마무리하고 또 본격 훈련주를 진행해서 이번 전체 섹션도 잘 마무리하자 라는 마음가짐들이 드는 휴식주의 한 주입니다. 계속 라이딩을 진행을 하고 몰아붙이다 보면은 잠깐 멈추고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도 가장 못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멈추고 휴식해야 될 때 몰아붙이고 의무감에 그리고 압박감에 몰아붙이고 훨씬 더 강하게 타버리는 이런 실수들을 많이 범하는 이런 사태들을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오류사항으로 겪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휴식주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몸으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부분들도 수행 절차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좀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또 라이딩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들이 내가 왜 라이딩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자전거를 타고 있지 라는 좀 의문이었습니다. 이 훈련주 때 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시합도 나갈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정한 목표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런 짓을 하고 있을까, 굳이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고 있을까, 이런 푸념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휴식주를 취하면서 좀 확신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내가 계속 성취하고 싶은 바, 그리고 목표한 바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목표한 바를 위해서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런 불확실성들이 보이고 있는 와중에 열심히 달려나가는 중에 긍정적인 지표들이 보이고 희망적인 지표들이 보였었을 때 나타나는 마음가짐들,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가짐들이 정말 자전거를 타는 이유이지 않나, 그리고 재미지 않나
라는 생각들도 들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더 라이딩 페이스를 올려서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에서는 360W 내외, 그리고 1시간 내외에서는 한 350W 내외 정도를 유지하면서 라이딩을 해보면 어떨까 라는 또 새로운 목표들도 생기게 됐던 하루였고, 그리고 계속 필드 라이딩도 적응해 나가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저의 퍼포먼스를 찾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계속 자전거를 꾸준히 잘 타주시면서 나날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을 타인과 경쟁을 하기 이전에 온전히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운동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진실되게 운동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장 의미 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날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라이딩, 안전한 라이딩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